안녕하십니까. 예, 조정명입니다. 서남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 제 9회이고요. 9회입니다. 오늘은 그 외교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선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땜빵식 외교를 해나가다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마침내 일본에게 침탈당하는 비극이 있었죠. 그때 과연 고종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만 살아남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위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좀 어정쩡하고 국방력도 조금 어정쩡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외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외교 전략은 전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한 우리의 그 외교 체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비전을 세워서 대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외교의 그 원칙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사항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교는 곤란하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독선적이고 교만적인 외교도 역시 곤란하다. 뻔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 평화에 당연히 기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세계 평화의 기여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앞서서 세계 평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선도자 역할에 앞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먼저 그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 어느 외교나 당연히 갖고 있는 특성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남과의 관계, 국제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만 부리겠다고 해서는 결코 원만한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명한 주적인 북한을 맞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뭐 반일만 외치고 일본 같은 나라를 무시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를 외면해버리면 과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특히 그 북한을 상대하게 있기 때문에 핵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방들의 핵우산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수는 좀 줄이더라도 전쟁의 핵심인 정보력을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군대의 무기를 최첨단화해서 비록 군인의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조기에 즉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갖춰둬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과거 역사에 지금 너무나도 침잠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일만 하면 애국자인 걸로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는요 그렇게 뭐 함부로 킁킁대고 짖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적이다 싶으면 단번에 달려들어서 물을 뜯고 한번 물면 또 놓지 않는 그런 끈질김을 갖고 있는 게 진돗개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킁킁대고 짖다가 정작 위협하게 될 때는 꼬리 말고 도망가는 그런 똥개의 근성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호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 일본과의 그 대일 무역 적자를 놓고서 일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 무역 수지 적자는 그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지 일본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수지를 적자로 만들어놔서 우리 책임이지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그러면 무역의 수지가 그렇게 적자가 됐는지를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주요 부품을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오면서 그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우리가 팔고 있으면서 일본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요 부품들을 국산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원화시켜서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기업체와 어울려서 그런 것을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역 수지를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야지 반일 그렇게 외치면서 떠들어 봐야 통합니까? 말은 반일로 하면서 일본 차량 타고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서시만 먹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그 일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외교 역시도 뭐 말할 나위 없습니다. 6.25 때 미국 군인들이 13만 명이 넘는 그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었죠. 자국의 무슨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적화를 막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그 정신으로 13만 명의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산화하거나 다쳤습니다. 또 전후 복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은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도 보면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얼마 전에 죽었던 뭐 백기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척결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도 없는 주제, 북한을 이기거나 중국을 이길 힘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 미군 철수만 부르짖는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미국과의 우호 친선은 뭐 더욱 강화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더욱 교류를 넓혀야 합니다. 언제까지 뭐 미국의 덕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교역을 통해서 미국에도 우리가 도움을 준다. 또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강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국방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찾고 그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정신들이 미국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점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 멀리도 해서도 안 되고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면 중국의 전성질에 찾아가서 시진핑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에 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과는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않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돈에 밝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그 사람들과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 어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중국 인민들의 그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면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한류 등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그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문제는 지구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사막을 녹화시키는 웨스트 코리아 프로젝트를 한국이 주도하고 또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그 웨스트 코리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세계 평화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하라 사막을 녹화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 공급을 늘 인물해서 우리 지구를 살리겠다는데 동참하지 않을 열강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우리 민족들의 그 근성, 악착 같은 근성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가서 빛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사막의 녹화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를 괄목상대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며 또 웨스트 코리아에서 그 남북한의 화합을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보자는 것이 저희 외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외교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외교라는 것은 우리 혼자 잘난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굴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반일만 외치고 반미만 외치고 하는 이와 같은 편협된 외교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나아가서 사하라 사막을 녹화시키는 그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우리가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